대한소아청소년 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아이 마음 해결사 우아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김남욱입니다. 오늘은 소아정신과 전문의이자 국제공인 뉴로피드백 전문가 이은하 원장님을 모시고 뉴로피드백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연세맑음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은하입니다. 선생님, 뉴로피드백이란 거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뉴로피드백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뉴로피드백은 뇌파를 이용한 두뇌 강화 훈련입니다. 마치 근육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듯이 뇌의 신경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뇌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뇌는 전기적인 신호와 화학적인 신호로 생각, 감정, 의식, 기억, 행동 등의 다양한 정신활동들을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기관이죠. 뇌에서 나오는 전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뇌파는요, 우리 의식 상태를 잘 드러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공부할 때, 명상할 때, 피곤할 때 전부 다른 뇌파의 패턴이 나오고 어떤 특정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패턴들이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뇌파의 에너지가 약하거나 뇌파의 어떤 특정 신경망이 활성화되는 패턴이 약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그 뇌파의 패턴이나 에너지 레벨을 정상화시켜주면 예를 들어서 주의 집중이 향상된다든지 지겨운 일들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든지 그런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선 내 뇌파 패턴이 이상한지 뭐가 훈련이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이 뉴로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뇌파가 이상한지 그걸 어떻게 측정하죠? 뉴로피드백은 각자의 뇌파 패턴에 맞추어서 디자인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나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뇌파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너무나 큰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또래 집단의 정상화된 뇌파 패턴과 에너지 수준을 알 수 있는 뇌지도라는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서 정상범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시킬 수가 있어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량을 체크해 볼 수 있고 체지방을 측정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육 운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듯이 뇌파도 뇌파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뉴로피드백을 PT에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PT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매일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뉴로피드백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길게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뉴로피드백의 치료 효과를 검증한 여러 논문들은요. 한 번에 1시간 정도, 적어도 주 2회 사이클로 40회기 정도를 반복했을 때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된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2회 40회기를 한 치료 사이클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전두엽의 실행기능 회로를 활성화시킨다. 1500에서 5000번 정도 그 회로를 활성화시켜야지 절차기억으로 몸에 남아서 그 훈련을 멈추어도 유지될 수 있다고 해요. 저희 병원에서는요, 매 10회마다 뇌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아이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40회기가 끝나면 훈련 전에 했던 뇌파 검사, 주의력에 관한 전산화된 신경인지 기능 검사, 부모님이 측정한 아이의 행동 평정 적도, 이 모든 검사를 다시 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럼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거는 한 번 배우고 나면 상당 기간 하지 않아도 다시 할 때 할 수가 있잖아요. 이 뉴로피드백은 한 번 그 40회기 이상을 한 다음에 상당 기간 하지 않아도 효과가 유지가 될까요? 인간의 기억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절차기억이라고 몸과 근육에 기억되는 기억들이 절차기억입니다. 뉴로피드백도 바로 그렇게 절차기억 같이 내가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면 그 집중이 내 몸에 익어서 책을 펴거나 어떤 과제를 할 때 자동적으로 뇌파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 그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개선되었다 하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치동에 개업하고 나서 경험한 사례 중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밀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 정보는 변경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저를 9살 때 찾아왔어요. 이 친구는 뇌전증, 소위 말하는 간질발작을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어서 어려서부터 간질발작을 낮추는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년이 올라가면서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자꾸 엄마하고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를 한번 가려고 그러면 예민하니까 옷 입는 거, 신발 끈 묶는 거, 책상에 앉으면 나대거나 시끄러운 애는 아닌데 꼼지락대면서 시작이 안 되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ADHD 약을 복용하기에는 네. 뇌전증이라는 컨디션이 있으니까 네. 예, 그 약을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파 훈련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죠. 이 친구는요 40회, 80회, 120회 오랫동안 치료를 유지했고요. 훈련 전에 한 그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처리 속도가 예를 들어서 70 미만이 우리가 저하라고 하는데 네. 예, 60 몇 점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다른 지능하고 너무 차이가 크게, 처리 속도가 정말 느린 친구였거든요. 훈련을 마친 다음 1년 뒤에 처리 속도가 한 40점 정도 올라갔고요. IQ가 한 20점 정도 향상이 됐고, 네. 더 놀라운 건 이 네. 친구가 대치동에 있는 유명 수학학원을 합격했어요. 어머. 이 패밀리에 굉장한 평화를 가져왔어요. 네. 물론 이 친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여러 어머님들이 다 이 뉴로 피드백을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에 뉴로 피드백을 집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아, 뭐 그런 기계도 나왔어요. 그럼 이 뉴로 피드백을 할 때 꼭 병원에 와야 할까? 아니면 집에서 이걸 해도 괜찮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첫째, 저는 집안에서 하는, 어머님이 직접 하시는 훈련은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뇌파를 측정하고 뇌파를 훈련하는 장비들을 파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전문적인 지식과 뇌파를 봐야지만, 네. 이해해야지만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우리 근육에서도 전기적인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움직이고 찡그리거나 이러면 이 신호가 뇌파 신호인지 근육 신호인지를 알 수 없어요.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것도요, 부모하고 자녀 간에 스승제자 관계가 되잖아요. 네. 힘들어요. 훈련을 하는 게 또 일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고, 아이가 좀 호전되고 부모님들 이해가 생기시면 계속 유지하고 부스트하는 측면에서는 활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이은하 원장님께서 너무 열정적이고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뉴로 피드백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이제 과정으로 뉴로 피드백이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